이상민 의원에 이어 수도권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선언까지 더해지면서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의 터미널 통째 매각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 전체를 개발해 랜드마크를 확보하고 특혜 시비를 벗어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봉쇄를 뚫고 국민과의 대화를 강행했습니다. 군공항을 받아들이자는 김 지사의 의지에도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FC 이정효 감독의 계약이 2027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둔 만큼 연봉도 대폭 인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됐다고 직격하면서 탈당한 이상민 의원에 이어 경기도 광주시 정치인들까지 무더기로 탈당했습니다. 이렇듯 비명계의 압박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행보까지 더해지면서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당원이 최근 제명당한 것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원은 이재명 마인드는 조폭이란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제명됐습니다. 또 스스로는 당내 민주주의를 그냥 부셔버리는 그런 행태들을 줄곧 해왔고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경기도 광주시 민주당 당원들의 탈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대째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박혜광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원 2,000명과 함께 탈당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서민과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고 이재명의 개인의 사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탈당 행렬이 들불처럼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비명계가 당내 변화 시한으로 제시한 12월 말까지는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명계 의원의 탈당 시점에 맞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이루어질 경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언론에 나와 사실상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신당에 아직까지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 측은 공천 과정이 진행될수록 현 민주당 지도부와 등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신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은 원칙과 상식입니다. 김종민, 이원욱 의원 등이 주축으로 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역 의원 4명이지만 뜻을 함께하는 의원이 당내에 40-50명은 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 취지 있잖아요.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은 최소한 절반 이상 됩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의원들은 아직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친이낙연계 대표주자인 이병훈 의원은 신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보이며 민주당에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당 우사 정신으로 민주당이 내부에서 단합하고 내부에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일관해 왔습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낙연 측 인사는 본격적인 공천이 시작되면 이 전 대표와 함께하는 현역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낙연계 한 인사는 지금은 민주당 지도부가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해 통보를 하지 않는 등 현역 의원들을 붙잡는 데 힘쓰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변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과 연대해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세력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면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영호남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신당 창당의 명분을 찾기 어렵고 비례대표가 권역별 병립형으로 확정되면 후보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 변호사는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미래인 광산을 도약시킬 정치인이 되겠다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갑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혜자 전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냉소와 환멸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권과 폭정과 싸우겠다며 광주 서구갑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문상필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도 저항과 연대 호남 정치의 본질을 살리고 광주와 북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역의 구태 정치와 싸우겠다며 광주 북구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이 클린 선거 실천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후보자 적합 1차 심사를 통과하고 광주에서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11명은 오늘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명정대한 정책 선거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 모략과 비방을 하지 않고 클린 선거 실천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천터미널 부지를 신세계의 통째로 매각해 개발하겠다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발언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터미널과 함께 유통시설 개발에 나선 사례가 다수 있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사업 규모가 예상 밖으로 커지게 돼 신세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동서울터미널입니다. 지난 2019년 신세계 측이 부지를 매입해 터미널과 상가시설을 합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인 센트럴시티 역시 신세계백화점에서 터미널과 백화점 개발을 동시에 진행한 사례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광천터미널 통째 매각 발언도 신세계그룹의 이런 사례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가 터미널 전체 부지를 자체 개발할 경우 광주시는 큰 부담 없이 랜드마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점도 강기정 시장의 업적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터미널 통째 개발을 통해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고 특혜 시비도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터미널이 도시계획시설이라 광주광역시에 허가가 없으면 현상 변경이 불가능하다 보니 강기정 시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터미널까지 포함된 부지는 모두 10만 제곱미터, 주변 시세로 계산하면 1조 원 가까운 금액이 부지 매입에만 필요하게 됩니다. 당초 계획 9천억 원보다 배 이상 늘어나게 돼 신세계는 계산기를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 서류가 접수되면 그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단계별로 뭐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그때 이후에 좀 저희가 좀 안내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인근 전일방 부지 개발로 더현대 입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갈 길 바쁜 광주 신세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착공식을 열고 광주역부터 전남대, 첨단지구, 수완지구 등을 잇는 20km 구간의 공사를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동광주 IC부터 광산 IC까지 11.2km 구간의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도 내년부터 5년간 진행될 예정이어서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혼잡도로 교통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건설업을 해오던 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부도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1983년 설립돼 해광 샹그릴라라는 자체 브랜드의 아파트를 건설해온 지역 건설업체 해광건설이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건축 중인 사업장이 없어 공사 중단 등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장기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의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고 예상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 무안을 찾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봉쇄를 뚫고 행사장에 진입했습니다. 김영록 지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무안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 여전히 군공항 이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 군민 500여 명이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무안 종합스포츠파크 진입을 가로막았습니다. 국민과의 대화가 예정된 곳입니다. 강조 영업사업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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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물러서지 않으며
대치는 1시간 30분간 이어졌습니다. 군공항은 우리 무한공항에 옵니까? 이거는 우리 농민들 더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막아야 됩니다. 결국 경찰이 3차례나 해산 경고를 내린 끝에 김 지사는 공권력에 의지해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김용록 지사의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동시 무한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한 국제공항을 잘 살려서 우리가 세계로 비상하는 무한 반도, 무한 군 그리고 서남권을 만들어야지 우리 지역의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까스로 열린 도지사와 무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최대 관심 사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었습니다. 광주 무한공항 통합시키고 군공항을 이전해서 무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각종 대안이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동시 무한 이전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 동원도 불사한 김용록 지사. 오는 17일 7개월 만에 만나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팀 창단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이끌며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판을 뒤흔든 이정효 감독이 광주 FC와의 동행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 감독은 최근 구단 측과 만나 2027년까지 사령탑을 맡기로 재계약에 합의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올해 K리그 1으로 승격한 광주FC. 승격 첫 해에 리그 3위에 올라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을 거뒀고 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확보했습니다. 단기간에 K리그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떠오른 광주FC의 이정효 감독이 최근 구단과 재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내년까지였던 계약 기간은 최장 2027년까지 연장됐고 연봉도 대폭 인상됐습니다. K리그 우승팀 홍명보 감독과 FC서울 새 사령탑이 유력한 김기동 감독을 제외하면 국내 프로팀 감독 중 가장 높은 대우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감독은 광주FC를 K리그 1으로 승격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100% 인상된 연봉에 올해 초 2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활약을 선보인 이번 시즌이 끝나자마자 구단 역사상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다시 새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내년 전용 연습구장 건립 등 구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이정효 감독의 재계약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광주FC가 프로축구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목포시에 최종 권고문을 내놨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운영체계는 혼합형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지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노선권은 210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목포시는 조만간 권고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이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60여 명은 오늘 동구 소태동의 이일 성로원을 방문해 겨울이불 60채를 전달하고 저녁 식사 배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기부금을 모두 납부한 회원들의 핸드프린팅 행사도 열렸습니다. 전파 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 한해 전파 혁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오늘 산학연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파혁신 연구 발표회를 열고 4개 세션 15건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견학과 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광 한빛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2호기 세탁실에서 불이 나 직원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서면서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 배전반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수산단 대기업들에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여수산단 금호석유화학 공장에서 적유 석유화학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화학산단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근 사업장과 주거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여수산단 여천 NCC에서는 폭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2021년에는 2일 산업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영산강 Y 프로젝트 사업과 5.18 기념사업 예산 일부가 재편성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실시한 결과 영산강 Y 프로젝트 사업비 67억 원 가운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22억 원 중 13억 원과 5.18 기념재단 사업 중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힌트패터 국제보도상 예산 1억 7천여만 원을 재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광역시에서 43억 원의 예산만 편성한 청년 일경험 드림플러스 사업의 경우 예결위에서 추가로 3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관규 순천시장이 월드 CEO 어워즈에서 정책혁신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월드 CEO 어워즈에서 정원 박람회 성공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속 미래도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책혁신 CEO상을 수상했습니다. 월드 CEO 어워즈는 사람과 자연 중심의 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사회 균형 발전을 주도하는 지도자에게 주는 상입니다.